3월 9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최근 특성급 일요경주가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차 특성급 일요경주는 전반적으로 좀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물론 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13라운드 정종규라든지 14라운드는 구봉강 대타 출전하고 있는 정재환, 여기에 김용규까지 3파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들 안에서 충분히 해답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5라운드는 최래선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엄정일이 최래선의 뒷자리를 타종 후 막혀 나갔었는데, 금일만큼은 최석윤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엄정일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면서, 결승 임채빈 중심으로 SS반 전원규냐 김포팀 김무겸과 공태민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전원규 전일 김무겸이 거의 타종부터 때렸습니다. 편안하게 막혀 나갔어요. 물론 후미권에서 낙차 사고가 발생되긴 했습니다만 취입커녕 막혀 만족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전원규입니다. 타정부터 거의 때리다시피 했었던 김우겸 200 시속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전원규 다리가 말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입이 나오지 못하면서 2차기에 머물렀었다는 점에서 SS반 전원규보다는 득점은 현재 공태민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임채빈이 전원규와 호흡을 맞춰 나갈지는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원규의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훈의 3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윤민우가 대타 출전하고 있죠. 김시우, 임채빈, 김유섭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윤민우, 김시우, 임채빈, 임유섭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대타 출전했었던 유민우하고 황정현, 김주석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유민우가 주도로까지 발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속은 상당히 좀 괜찮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면 특성급 13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방송에 앞서 최근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시청만 하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 시청하신다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좀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면 특성급 13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정종규가 전일 마크역 발에 나가면서 착승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전지훈련까지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직선에서 취입이 좀 제대로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전에 1호 경주 때도 정종교가 머리가 아니다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정종교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정종교가 아무래도 초조부담 안고 있긴 합니다만, 강민성이 자리 잡고 조지현이 앞선에서 힘을 쓰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강민성을 앞에다 두고 정종교가 조지현을 뒤에다 붙이면서 노조수들 견제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지현을 뒤다 붙이고 견주 팔때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앞에다 두고 힘을 쓰고 정경규가 조지현을 상대로 직선 추익발 살려나가는 편성이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조지현도 타점 잡고 힘을 쓸 때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추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변수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종규하고 조지현의 동반 입장 쪽 경자 중심으로 가져가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배당까지는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승 배당도 좋게 형성될 수 있는 정종규하고 조지현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연합 가능성, 이번 배석 정종규하고 조지현의 동반 입장 쪽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강민성이 자리 잡고 조지현을 앞에다 두고 정종규가 견주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홍희철이 호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나서는 견주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종규의 뒷자리는 홍희철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나서는 견주가 가능한 만큼 홍희철하고 정종규하고 홍희철의 동반 입상이죠. 정종규하고 홍희철의 동반 입상은 홍희철이 알아서 자력 취입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정종규가 홍희철과 타협점 찾아 나갈 이유는 없어요. 조지현을 철저하게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거나 조지현을 뒤다 붙이고 견주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정종규하고 조지현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이는 정종규하고 홍희철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이라고 한다면요, 지종훈을 때만큼은 유민우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히려 유민우가 기습 나서고 홍희철이 몰고 와서 직선 취발 살려나가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홍희철의 지역 선배
이육동이 막혀 나가게 된 이육동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정종교가 조좀 있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홍희철하고 윤민우입니다. 홍희철하고 이육동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윤민우 발톱을 계속해서 숨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 윤민우는 분명 아닙니다만 의욕적인 모습 승부욕발에 나가게 된다면 이런 편성에서만큼 딱 윤민우가 선전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이 일하는 점에서 이번 편성 홍희철과 윤민우, 홍희철과 이육동은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정종규하고 조전입니다. 정종규하고 홍희철 동반 입상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은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민성도 충분히 승벽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강민성, 홍희철이 가면 윤민우가 쫓아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4라운드입니다. 원래 정재환이 이번 편성 대타 출전하다 보니까 구본강이 결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선 추입발이 좋은 정재환 아무래도 구본강을 타겟으로 한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영균이 자리 잡죠. 김용규가 자리 잡습니다. 구본강하고 정재환이 자리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구본강이 오히려 독자 승부 펼쳐나가고 정재환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구본강도 타점 잡고 힘을 쓸 때는 11조 때 초반 끊어낼 수 있죠. 전일은 구본강의 선행 승부하면 기대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구본강이 임채빈이 뒤에 있다 보니까 나설 생각을 안 했어요. 결국 쫓아도 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구본강. 하지만 강자 피한 편성에서 더군다나 구본강이 득점만 놓고 본다면 가장 높습니다. 조금 높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구본강이 이래저래 힘을 쓸 수밖에 없는 머뭇거리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태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본강이 힘을 쓰고 정재환이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못 나올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습니다. 때릴 만한 선수가 김관희, 노영균, 김용규가 있어요. 이를 구본강이 활에 나가게 된다면 정재환이 취임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고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재환하고 구본강의 동반 입장 쪽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본강, 정재환하고 구본강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런 편성에서만큼 또 김용규가 노영균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용규가 우승 차지에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김용규의 흠이 구본강이 마크에 나갔다가 마크에 만족하는 오히려 뒤늦게 정재환이 추입이 나오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용규 머리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용규하고 구본강입니다. 김용규하고 정재환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노영균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김용규가 반바퀴 젖혔을 때는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만큼 김용규하고 구본강, 김용규하고 정재환의 동반 시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수성이 앞선에서 장악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본강이 욕심낼 수밖에 없어요. 이를 편하게 막혀 나간다면 직선 취입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취입 나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 들어간다면 정재환, 구본강, 김용규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 안정감 있는 상황 견준한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용규가 노영균하고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29기 동기생에다가 지금 수성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용규하고 노영균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구본강하고 정재환 둘 중에 한 명 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삼복승에선 김용규, 노영균 묶어서 좀 과감하게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의 연합 가능성은 삼복승에서는 중심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구본강하고 정재환이 직선 취입 대결에서는 취입 대결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타 출전하고 있는 정재환의 선전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최래선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이명현 전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 편성은 최석윤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엄정일이 전일 최래선이 뒷자리에 빼앗고 취입까지 한번 노려봤었습니다만 최래선이 끝까지 엄정일
견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요일 이명현이 힘을 쓸 것 같습니다. 최래선이 자리 잡고 최석윤이 자리 잡고 경주 흘러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엄정일이라든지 정상민이 후미 공략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이명현 아무것도 못하고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요일만큼 뭔가 힘을 쓰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최래선이 반바퀴 넘어서게 된다면 최석윤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래선하고 최석윤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래선, 최석윤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받아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엄정일이 또다시 몸싸움 펼쳐나가면서 최래선의 뒤를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세에서 올라와서 엄정일이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전일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달아날 선수는 최래선이기 때문에 전일처럼 빼앗아서 쫓아가게 된다면 최래선의 뒷자리 엄정일이 막혀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래선이 전일 엄정일이 본인이 위협했던 거 알죠? 철저하게 최석윤을 뒤다 붙이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석윤이 마크만 놓치지만 않는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이명현이 선행 나설 생각조차를 안 했어요. 하지만 금일은 선행 나서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래선이 분명 유리한 경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측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는 패성인 것 같습니다만, 김두용이 먼저 힘을 써요. 엄정일이 몰고 가고 정상민하고 김시우가 쫓아 나서게 된다면 최래선이 타이밍에다가 고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자신감 얻은 엄정일이 정상민, 김시우와 호흡 맞춰 나가는 엄정일하고 정상민입니다. 엄정일하고 김시우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유리한 편성 배정받은 최래선입니다. 전일 힘겹게 우승을 타대 나갔습니다만 금일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는 경주는 맞는 것 같아요. 마크 추평 선수들이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 이런 편성 솔직히 최래선 받기 어렵습니다. 집중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최석윤과의 동반 입상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결승 16라운드 임채빈이 월등하죠. 임채빈 입장에서 이묘섭의 선행 활약이 나갈 것 같습니다. 문제는 SS반 전원기를 뒤에다 붙이느냐 공태빈을 뒤에다 붙이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SS반이기 때문에 임채민도 전원기를 배제하고 견주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득점은 공태민이 더 점수가 더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 더군다나 전원규 SS반이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었던 견주가 많았어요. 취입이 나오지 못했고 또 취입 당했었던 견주도 많았었다는 점, 전일은 거의 김우겸이 타종부터 때렸습니다. 전원규가 편안하게 막혀 나갔어요. 전반적인 시소 빠른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전원규가 취입이 나오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물론 후미권에서 3, 4코너 돌아 나온 시점에서 낙차 사고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본인하고 낙차 몸싸움이 있었던 경주는 아니었었다는 점, 오히려 차신을 좁히지 못했었던 전원규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임채빈이 전원규를 완벽하게 챙겨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공태민이 임채빈의 뒤를 막혀 나가는 경주가 좀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득점에서도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전원기도 특성급 득점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는 거 알고 있죠.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원규가 임채빈 앞에서 또 자신감 찾기 위해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임채빈하고 공태민의 동반 입장 쪽을 경주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채빈하고 공태민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받아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그야말로 SS반 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전원규이긴 합니다만 발주대 이점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공태민이 그래도 SS반 전원규를 인정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임채빈하고 전원규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원규가 지금 점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공태민은 직전 대상 경주 때는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번
등급 심사 때 공태민도 또 SS반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편성에서 점수를 좀 많이 쌓아놔야지만 SS반 도전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임채빈하고 공태민의 동반 입장 쪽에 임채빈하고 전원기를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원규가 얼마 전 결승전에서도 무리하게 힘을 썼다가 고전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오히려 공태민 뒷자리를 김우겸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임채빈과 김포팀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S반 전원기를 인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란 점, 득점은 공태민이 앞서 나가고 있고 몸 상태는 더 좋다는 점에서 전 임채빈의 선택은 전원기가 아닌 공태민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13하고 14라운드는 다소 좀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종교가 유리한 입장에서 9번강 정재환이 집중한다면 동반 입장은 무난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